학생들과 지냈던 제가 오늘 청소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사람이 살아가며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가 인간관계입니다. 교실은 하나의 사회이지요. 친구들과의 관계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을 고사성어, 간포지교에 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관중과 포숙은 특별한 우정을 지녔던 사람인 걸 모두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포숙은 관중이 현명한 걸 알았습니다. 관중은 어떤 상황에도 자기를 믿어주는 포숙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이지만 나를 믿어준 이는 포숙이다 라고 말했고, 세상의 사람들도 관중의 현명함보다 포숙의 사람에 대한 안목을 더욱 칭송했습니다. 관중은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하였는데 재물과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갔지만 포숙이 내게 탐욕스럽다고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가난함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관중은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지고 돌아왔는데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늙으신 어머님이 살아계신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둘이 함께 사업을 했을 때 사업에 실패했지만 그걸 탓하지 않았습니다. 포숙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나중에 서로 원수인 나라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재상으로 지내는 동안 한 번도 두 나라는 전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 저에게도 좋은 친구들, 사회에 나가서도 좋은 친구들이 꽤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친구는 고무줄과 같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왜 그럴까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팽팽하게 잡아당기면 끊어지고 느슨하면 서로 거리가 멀어집니다. 가까워질수록 서로 존중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원만하기 위해선 반드시 친구 사이라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공부는 무엇으로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를 생각해 봅니다. 머리, 노력? 아닙니다. 습관입니다. 저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주려 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화학을 놓쳤습니다. 선생님의 수업이 재미가 없었어요. 1시간, 2시간 딴 데 정신을 팔다 보니 3학년이 되어 내가 가야 할 학교 과학 과목 중 물리, 화학, 생물 중 두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물리는 어려워서 도저히 못하겠고 화학을 해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새벽 6시 타임 학원을 다녀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3의 3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학원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 한 달 만에 틀을 잡았으니 망정이지. 두 번째, 또 한 가지, 엉덩이가 무거워야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시험 준비를 할 때 적어도 범위를 3번 이상 보아야 합니다. 계획은 무리하게 잡지 말고 구체적으로 짜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국어, 이거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몇 단원 몇 페이지까지라고 정확하게 짜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면 쉬는 시간 바로 5분 정도 정리를 합니다. 쉬는 시간 틈틈이 쪽잠 자두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저녁 시간은 일찍 자야 합니다. 밤 10시에서 2시까지는 반드시 자라고 합니다. 뇌세포가 생성되는 시간이라 그 시간에 잠을 안 자면 머리도 잘 돌지 않고 성장에도 지장이 있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시간 관리 잘하고 꿈은 크게 멀리 보세요. 시간이 나면 여러분이 가고 싶은 대학에 방학 동안 다녀오면 각오가 달라지리라 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노력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지금 뭘 해야 할지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제 생활 태도에 관한 3번째 이야기입니다. 서로 인사한다.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집을 나가고 들어올 때면 저는 그렇게 컸어요. 명확하게 반드시 인사를 하고 들어오고 나가고 교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담임을 맡으면 첫 시간에 들어가 학생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입니다. 만나서 멀뚱멀뚱 쳐다보지 말고 눈인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했고, 또한 이쪽 끝에 있는 친구가 저쪽 끝에 있는 친구에게 볼 일이 있을 땐 멀리서 소리치지 말고 가까이 가서 조용조용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당부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애나 어른이나 아무렇지도 않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건 자신의 격을 자신이 낮추는 일이에요. 기본적인 거를 어려서부터 틀이 잡히면 고쳐집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면 평생 가고 그 사람의 격은 한없이 추락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이 끝난 다음에 자리를 떠날 때는 반드시 의자를 책상 밑에 밀어놓고 나 이 자리에 없다라는 것을 표시하도록 지도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자기의 생활 태도가 올바르게 되면 자신은 좋은 쪽으로 가리라 믿습니다. 여기 추천 도서는 제가 조금 어려워요. 고등학생들이 읽기에 좀 어렵고 제가 읽으면서도 좀 힘들긴 한데 급변하는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키워주는 거라 지금 2 추천 도서를 했어요. 이거는 한번 시간이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돌아간다 하더라도 우리의 인류가 사라지지 않는 한 책은 읽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일화를 한마디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담임을 할 때 이야기인데 70년대 중반이라고 생각됩니다. 중3 담임을 한 10년을 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말썽 부리는 아이들은 여전했어요. 저의 생각은 늦게까지 학교에 있으면서 선생님들이 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즘 아이들은 예전 아이들하고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평생을 같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을 대해왔습니다. 한 반의 학생 수는 70명가량이었고
여학교였어요. 그해 유난히 말썽을 부리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한 학생이 가출을 자주 하고 안 되겠다 싶어 어머님과 상의해서 매일 하교할 때 쪽지에 시간과 내 도장을 찍어 보내고 다음날 아침 어머님은 귀가 시간과 어머님의 확인 도장을 받아오도록 6개월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수업이 있었어요. 학교의 근무 시간이 끝나면 반드시 그 아이 집에 들러서 아이가 귀가했는가를 확인하고 제가 저희 집에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를 고등학교를 보냈고, 그 당시에는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퇴학이었어요. 교장선생님은 저를 보고 이 아이 자르자고 하셨습니다. 같은 여성이었고 이 아이를 여기서 잘라내면 이 아이 갈 게 없습니다. 전 과감하게 교장선생님이 이 아이 구제 못하면 저 학교 그만두겠습니다고 단호하게 말씀을 드렸고, 아이는 제대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갔고, 세월이 흘러서 한 4, 5년 뒤에 길에서 그 아이와 마주쳤습니다. 그 아이는 나를 바라보며 내 손을 잡고 눈물만 줄줄 흘렸어요. 제가 물었어요. 지금 너 뭐 하고 사니? 근무를 수원에서 했었는데 농업진흥청 공무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이와 헤어지며 돌아서면서 제가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난 아이들을 지도를 했고 한 아이를 세상에 제대로 살 수 있게 해준 것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교직 생활을 했어요. 지금도 저를 찾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수원 쪽에서 나 때문에 국어 선생님이 됐고 지금은 현재 교감을 하고 있는 한갑이 넘은 그 친구는 스승의 날이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선생님 저 이제 떠납니다. 내려와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다시 올라가는 제자가 있습니다. 전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